중국은 최근 한국에 여러가지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북공정이 변형된 모습으로 한국의 문화는 모두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최근 불거진 한복은 중국 것이라는 문제부터 해서 한국어도 중국의 사투리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한국은 결국에는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대적인 중국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복의 경우에는 중국의 드라마에서 명나라의 의상으로 공식 등장하고 각종 예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중국의 마구잡이식 방송 인해 전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특히나 한국의 그룹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를 시샘하며 한국의 BTS나 블랙핑크 같은 세계적인 그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블랙핑크는 팬더를 맨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은 바이러스 위생관념이 없다는 등 강력한 주문을 하자 에버랜드는 관련 영상을 올리지 않으며 중국의 거센 항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막상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야오밍이 팬더를 맨손으로 주무르는 장면도 나왔고, 많은 네티즌들은 중국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맹목적 애국주의의 위험성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연예인들을 건드리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은 케이스를 거론합니다. 사실 중국의 한국 연예인 건드리기는 지금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수년 전에도 반복이 되어 온 것인데요. 2016년 그룹 트와이스의 찌위는 자국 국기를 흔들다가 중국의 네티즌들에게 중국은 하나인데 대만 국기를 보였다며 엄청난 반대글을 웨이보 등으로 공유했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JYP가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뭐하는 것이냐며 한국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 걸그룹은 중국 리스크를 제대로 경험한 것이죠. 당시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었던 찌위는 결국에는 울면서 사과 영상을 내보냈던 장면이 생생한데요. 문제는 찌위는 대만에서도 최고의 스타였다는 점입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에서 성공한 자국 연예인에 대한 뉴스를 항상 내보내고 있었고, 찌위의 일거수일투족이 대만의 주요 연예 뉴스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기고 나니 결국 이것은 뜻밖의 대만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만의 총통으로 부임한 차이 잉원은 찌위가 대만을 단결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국민은 이렇게 반중을 지향하는 정부의 표를 던졌고 찌위 사건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었죠. 오히려 중국에서는 잘못 한국을 건드렸다가 역으로 이것이 중국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차이 잉원은 선거 이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과 손을 잡으며 반중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의 지난 BTS 6.25 논란 발언에 이어서 BTS 화보 사진 한 장이 중국을 뒤흔들고 있다는데요. 또 무슨 한국의 연예인과 엮이는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는 홍콩과 깊숙하게 연관되었다고 억지입니다. 특히 이것이 앞서 거론된 차이 잉원이 2020년에 재선에 압도적으로 성공한 이유와도 같다는데요. 차이 잉원은 2020년 선거에서 재선이 불투명했습니다. 대만 경제가 좋지 않다는 비판이 득세하기 시작했으며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의 공약이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패색이 짙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있었던 중국의 홍콩 진압은 대만인의 상당수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많은 대만 사람들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합쳐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콩 뉴스는 전 세계에 송출되었고 많은 홍콩인들은 중국을 떠나 대만으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은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들의 스토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반중 노선을 주장하던 차이 잉원은 패색이 짙다가 오히려 몰표를 얻으며 판세를 완전 역전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만하고 홍콩 사람들이 미중 무역전쟁을 벌이고 중국에 맞서자고 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홍콩 네티즌은 앤서니 해서웨이 등 미국 연예인에게 바이든을 지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만큼 이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미국과 같은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BTS의 유튜브 촬영 장면이 등장하면서 홍콩과 대만 등의 네티즌에게 열렬히 환호를 받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에서 이번엔 BTS가 작정을 하고 반중을 한다며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BTS 멤버들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방탄TV에서 2021년 시즌 인사를 하며 한국의 유명한 장소에서 노란 우산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BTS의 정국을 비롯 멤버들은 모두 노란 우산을 받쳐들고 나왔습니다. BTS가 무엇을 의도했는지와 전혀 상관없게도 이 장면을 본 홍콩의 BTS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홍콩은 중국을 상대로 노란 우산 시위를 벌이면서 중국에 항의하는 데모를 했는데 BTS가 동참한 게 아니냐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 BTS를 극찬했습니다. 한 홍콩 네티즌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멤버만 노란 우산을 쓴 게 아니고 모두 노란 우산을 썼으며 이는 홍콩을 응원한다고 흥분하는 모습입니다. 홍콩의 언론 SMP도 최근 BTS는 중국 시장이 매우 큰 것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면서 중국은 BTS를 공격하고 있지만 오히려 BTS의 팬심은
더욱더 불타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전합니다. 홍콩의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 역시 BTS 팬임을 자처하면서 BTS 행보를 응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BTS는 최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디션을 위해서 새로운 그래픽을 내보였는데 노란 우비를 입은 듯한 사람이 가운데에 포진해 있어 이것이 홍콩 시위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시아 전역으로 의도치 않게 퍼져 최근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태국에서도 BTS 팬들끼리 연합을 해서 서로 돕는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BTS 태국 팬들이 K-팝 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소녀시대나 슈퍼주니어 등 다양한 그룹들의 팬들이 합세하여 모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연예인들이 전 세계의 메가톤급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유와 저항의 상징이 되어버린 뜻밖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BTS가 노란 우산을 들었거나 노란 우비를 입은 그래픽을 제시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홍콩 시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태국 시위와 한국의 K-팝 스타들이 큰 연관성은 없지만 전 세계의 젊은 10, 20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 스타들을 기대하는 심리가 크다고 전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자유를 쟁취해낸 일종의 성지로 여겨지기 때문에 한국 출신의 스타들은 더욱더 추앙을 받기도 하며 그들에게 더욱더 자국에 동참해주길 염원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이 전 세계의 아미들이나 K-팝 팬들에게 공유되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길 바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또 반대로 엮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중국의 웨이보에서는 BTS를 비판하면서도 안 그래도 최근에 BTS가 여러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노란 우산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비난의 화살이 BTS를 향해 가고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블랙핑크가 팬더를 만졌을 때와 같이 비난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중 무역 전문가들은 이에 관해서 한국의 스타들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매우 훌륭하지만 이것이 자칫 한중 간의 분쟁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제2의 사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전히 중국은 호주의 15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소하고 중국에 사죄해야 경제보복을 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한국도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자칫 잘못 말려드는 경우 중국에 불필요한 경제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과 경제가 깊게 엮이지 않으면 모르지만 한국의 주요 대기업 라인이 모두 중국에 있는 데다가 아직은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 중 하나이므로 다양한 움직임에 잘 처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홍콩인들의 애절함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만 한국은 어떤 면에서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대부분 중국과는 불필요한 충돌은 피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 네티즌들은 이제 중국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중국 출신의 아이돌은 거부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많은 중국 출신 아이돌들이 한국에서 성공한 다음에 중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반감을 사고 있어서 결국에는 중국과는 많은 면에서 크게 엮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흘러나오는 것이죠. 중국 시장이 크지만 결국 그것이 보복의 빌미가 되고 한국과 시비가 붙는다면 애초에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최근 여유 부릴 입장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과 잘하자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11월 말경에 한국에 와서 시진핑 국가주석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고립을 시키니 주변국과 최대한 우호적 관계를 조성하고 경제 외교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만들었던 환태평양 경제연합인 CPTPP에도 가입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다자주의를 환영합니다. 그만큼 중국은 현재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부실해지면서 외자 유치를 비롯해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목리를 취해가면서 앞으로 점점 탈중국을 최대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가 대우조선 해양에 참여를 요청한 65억 달러 규모 디젤 전기 잠수함 6척 입찰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방산업체 사부가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도 이런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전체 건조의 주도권을 갖고 입찰 참여 업체들은 인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생산하고 기술도 이전해야 한다는 전략적 파트너십 조건이다. 대우조선 해양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러시아 매체 과학과 기술은 27일 인도가 대우조선 해양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는 지난 26일 인도 해군이 4만 5천 크로르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우조선 해양에 프로젝트 응찰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믹 타임스는 라제나트 신인도 국방장관이 대우조선 해양의 입찰 경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대우조선 해양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우조선 측도 2차 참여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뿐 아니라 잠수함 건조에도 경륜을 갖춘 업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1조 원 규모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을 수주했고 지난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방산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과학기술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니벌그룹, 독일 TKEMS, 러시아 로소보론에스포르트, 스페인 나펀테아가 이 차례 참여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뛰어든 것이다. 6척의 잠수함은 모두 인도에서 인도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건조돼야 하며 잠수함의 일정 부분을 인도 내에서 생산하고 다수의 기술도 인도 업체에 이전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은 스웨덴 방산업체 사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사부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은 인도 정부가 제시한 건조 일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올라 리그네 사부 인도법인장은 인도의 전략적 파트너십 정치가 해에서는 한정된 기간 안에 고객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사업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조선 업체들도 인도 측과 가진 여러 차례 회의에서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과학과 기술은 인도 업체와 협력해 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 업체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가 요구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은 인도 조선 업체의 프로젝트의 지분 51%를 보유하는 주계약자 책임을 부과해 외국 파트너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 기구를 지배하는 탓에 잠수함의 품질과 납기가 보증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무르 1650 잠수함을 인도 측에 제안한 러시아 FSVTS의 불만은 입찰 참가 업체들의 불만을 잘 요약한다. FSVTS의 블라디미르 이스트 부회장은 우리는 아무르 1650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잠수함 건조를 제안했다면서 우리는 라이선스를 받은 잠수함 건조를 제안한 게 아니라 일본함을 공동으로 설계해 건조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 인도 거액 예산 투입해 스텔스 잠수함 6척 건조 추진. 최근 군비 강화에 부쩍 공을 들이는 인도가 약 8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스텔스 잠수함 6척을 건조한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언론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는 2007년 승인된 뒤 오랫동안 방치된 이 계획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외국 업체와 함께 잠수함을 건조할 인도 측 조선소 후보를 줄이는 등 관련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 비용은 총 5천억 루피에 달한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전했다. 새롭게 건조되는 잠수함에는 지상 공격용 크루즈 미사일이 장착되고 공기분류 추진 체계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AIP를 장착한 잠수함은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최대 수주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 앞서 인도는 지난 3월 러시아산 아콜라급 공격형 핵잠수함을 10년간 30억 달러에 임차하기로 했다. 2025년기에 실전 배치될 이 잠수함은 첨단 무기 체계를 갖췄으며 수면 아래에서 몇 달간 머물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인도는 현재 2척의 핵잠수함과 14척의 일반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디젤과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일반 잠수함 가운데 일부는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도 해군은 다목적 헬기 111대 구매 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인도는 지난 2월 첨단 돌격 소총 72,400정 구매 계약을 마무리했고 러시아에서 미그-29 개량형 21대를 더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도가 군비 확충에 힘쓰는 것은 최근 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비롯해 이웃 나라 항속인 파키스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파키스탄과는 지난 2월 공중전을 벌이는 등 전면전 위기까지 겪기도 했다. 3. 공포의 러시아 핵잠수함 어디 갔나 보니. 아시아 경제 박희준 기자. 인도가 러시아에서 핵잠수함을 인도받았다. 인도는 오는 3월 이 핵잠수함을 정식으로 취역시킬 예정이어서 파키스탄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군기 증강 경쟁에 이어 해군 함정과 잠수함 분야에서도 두 나라 간 군비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31일 미국의 국방 관련 뉴스 전문 사이트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핵 추진 공격 잠수함 네도파를 약속 날짜보다 2년 이상 늦게 인도에 인도했다고 러시아 해군 고위 장교가 30일 말했다. 러시아 해군 합참 소속 이 장교는 러시아 통신사인 이타르타사의 서명식은 어제 네도파의 기지가 있는 극동 지역의 프리모르예 지역 볼쇼이 카멘 조선소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타르타스는 인도 해군 승종원이 아쿨라이아이급 잠수함을 10년의 리스 계약에 따라 인수받은 후 1월 말 인도의 모항으로 항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잠수함은 2월 초 인도 국기를 달고 벵골 만의 비사카 파트남 기지에 도착해 3월 INS 차크라호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취역할 예정이라고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8,140톤, 길이 111.7m, 너비 13.5m, 헬수 9.6m인 이 잠수함은 533mm 어뢰 발사관 8개와 40발의 어뢰를 탑재하며 그라나트 핵탄두 장착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는 1990년대 핵실험 이후 채택한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에 때문에 핵탄두 장착 순항 미사일을 장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로파는 인도군이 지난 1998년 리스해 쓰던 찰리급 핵잠수함을 1991년 러시아에 돌려준 이후 근 20년 만에 운용하는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일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는 덧붙였다. 인도는 자체 아리안트급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개발 중이며 내로파의 인도는 내년 국산 잠수함의 취역에 대비한 승조원 훈련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디펜스 뉴스는 설명했다. 1993년 건조가 시작된 내로파는 자금 부족으로 건조가 중단됐다가 1998년 진수됐다. 내로파는 당초 2009년 인도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 동해에서 소화기에서 치명적인 가스 누출로 2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일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무계항법 시스템이 인도의 사양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인도가 지연됐다. 디펜스 뉴스는 인도는 건조 비용으로 러시아 측에 6억 5천만 달러를 지급했다면서 인도 신문을 인용해 계약에 따라 최대 9억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RIA 노보스티 통신은 계약 금액을 9억 2천만 달러라고 보도했다. 인도는 현재 14척의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6척의 스코르펜급 공기분류 추진 디젤 잠수함 건조를 시작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합작조선사인 TCNS가 건조할 이 잠수함은 2015년기에 취역한다. 수중 항해속도 20노트, 잠수 심도 300m인 이 잠수함은 18발의 533mm 어뢰를 장착하고 최대 71일간 작전할 수 있어 실전 배치될 경우 인도의 잠수함 전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불이 났다.